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마지막 경쟁자로 꼽히는 리커창 전 총리가 27일 갑자기 타계한 가운데 중국은 현재 리커창의 죽음을 둘러싼 음모론이 난무하고 있고 당국은 리 총리에 대한 추모 열기가 제2의 테난먼 사태로 번질까 두려워하며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2인자 리커창을 시진핑은 왜 그렇게 견제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걸었던 리커창과 시진핑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먼저 두 사람은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상반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통인 리커창은 성장을 중요시했지만 시진핑은 분배를 중요시하면서 공동부유를 추진했습니다. 리커창은 국영기업을 축소하고 시장과 기업을 중요시하자고 한 반면 시진핑은 국영기업의 역할을 통해서 당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을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진핑 임기 2기 때에는 아예 리커창을 무시하고 시진핑 세력이 경제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리커창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치고 빠지는 작전처럼 자신이 할 말을 적절한 타이밍에 해서 시진핑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습니다. 특히 리커창은 중국의 GDP는 조작이 가능하다. 나는 믿지 않는다. 대신 나는 철도 물동량, 전력 소비량, 은행 신규 대출 이 세 가지를 신뢰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의 입에서 중국 당국의 통계를 믿지 않는다는 발언이 나왔고 서방 국가들은 오히려 리커창의 세 가지 지표를 신뢰하면서 리커창 지수라고 부르며 중국 경제를 진단하는 데 바로미터 삼았습니다. 이런 발언들이 시진핑의 눈에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2020년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리커창이 한 행동은 시진핑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감염병 권위자 중난산이 TV에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는 게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전염 유형은 지금은 상식이지만 감염병 초기 관련 보도가 완전히 통제됐던 중국에선 기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사히 신문은 사실상 팬데믹의 시작을 알린 이 발표는 바로 리커창의 의지로 관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커창이 아니었다면 당시 중난산의 발표는 중국 인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지지도 못했을 것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이것 역시 시 주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탈빈곤 사회를 이룩하겠다고 말하자 리커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는 6억 명이 월 수입 1000위안 약 18만 원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마치 시 주석을 향해 인민들의 이런 현실을 알고나 있냐는 듯 뼈를 때리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리커창은 절대 빈곤 해결을 위해 노점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시진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년 실업률이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경제가 나빠지자 중국 공산당은 결국 노점상 활성화를 용인하기에 이릅니다. 리커창의 발언이 옳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국의 권력 서열 1, 2위였던 시진핑, 리커창 간에는 미묘한 갈등이 늘 있었습니다. 특히 시진핑 권력 집중에 찬양 일색인 중국의 분위기에서 리커창 총리는 정작 시 주석의 가장 큰 시책인 14차 5개년 경제계획에 시비를 걸면서 중국 공산당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쓴소리를 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시진핑 주석의 방향이나 장담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어서 리커창 총리의 이 발언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서방 언론들도 주목했습니다. 더구나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향한 공격의 칼날을 매섭게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그를 뒷받침해야 할 총리가 시진핑을 들이받은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리커창 총리는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1인당 수준은 높지 않다. 우리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려면 장기간에 걸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리 총리의 말은 사실이긴 했지만 그동안 중국 당국이 선전해왔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부의 평등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시진핑 주석에게 그것은 거짓말이라며 일격을 가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새로운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재천명하며 기본적으로 중국 정치경제에 대한 공산당의 전면적인 통제를 주도하겠다고 밝히자 리커창 총리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리커창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장 주체들의 빈곤 퇴치와 금융지원 정책의 지속적 이행, 신규 융자 확보가 실물경제, 특히 중소기업들에 집중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정책의 추가적인 이행을 지시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리커창 총리가 지시했던 내용들은 중국 경제 활성화와 안정을 위해 모두 필요한 정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경제를 말했다면 리커창 총리는 시장주도의 실물경제를 살려야 중국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가주도의 공유경제를 다시 주창한 것은 중국 공산당이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홍콩을 본토화하려는 동기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홍콩화되면 중국 공산당은 살아날 길이 없게 된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생존하려면 마오쩌둥 사상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시진핑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리커창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중국의 긴 미래를 바라본다면 중국이 차츰 홍콩화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실물 경제를 중시했던 것입니다. 결국 시진핑은 리커창을 노골적으로 견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기업인 좌담회와 경제문제 토론회에 정작 경제부문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진핑 주석 측의 반격에 대해 리커창 총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내륙 지방에 엄청난 홍수가 발생하자 시 주석은 이미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수해 흔적도 전혀 없는 평온한 지역을 방문했지만 리커창 총리는 엄청난 수해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는 지역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당시 국무원 사이트에 수해 현장에서 리커창 총리가 장화를 신고 흙탕물을 헤치며 걷는 사진이 올라오자 인터넷상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원래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지도자는 반드시 재해 현장을 시찰하고 진두지휘하는 것이 중국 공산당 정권의 전통이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달리 리커창 총리가 바로 이 전통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중국인들 사이에 호응이 대단했던 것입니다. 또한 리커창은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극심할 때 우한 지역으로 직접 뛰어들어 위기 대응을 했습니다. 반면 시진핑은 베이징을 벗어나지도 않았고 공식 행사마저도 주저했습니다. 완전히 상반된 행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영도 소조, 즉 특별 임무 수행을 위한 비공식 의사결정 기구 조장도 시진핑이 아닌 리커창이 맡았습니다. 시진핑 주석 자신이 주재한 회의에서 그렇게 정했고 코로나의 진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시를 방문한 관료는 리커창 총리였습니다. 당시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사태가 정치적으로 위험하다는 걸 알고 시진핑이 리커창 총리에게 그 총책임을 맡겼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잠잠해졌을 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며 뒤늦게 언론의 부쩍 모습을 비추었던 시진핑은 모든 공은 또 자신에게 집중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사사건건 리커창과 시진핑은 물밑에서 신경전을 벌였고 중국 권력 최상층부의 충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군부를 장악하고 실권을 쥔 인물은 시진핑이었지만 중국인민들에게 신망을 얻었던 정치인은 리커창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커창의 부고 소식이 알려지자 SNS마다 엄청난 해시태그가 달리고 리커창 동지 영정, 리커창 동지 부고 등이 각각 검색어 순위 1, 2위를 기록하는가 하면 리커창 동지가 세상을 떠났다라는 해시태그가 22억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추모 열기가 뜨거웠던 것입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지금 SNS를 통해 추모 열기가 확산되는 것을 틀어막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1989년 6월 테난먼 민주화운동이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추도식이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리커창 추모 열기가 행여나 시진핑 반정부 시위로 발전할까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급기야 지난 29일 리 전 총리의 사망 사흘째 되던 날 중국 SNS 등에서 그와 관련 해시태그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웨이보에서는 전날과 달리 상위 50위에서 리 전 총리 관련 해시태그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중국 대표 포털 사이트 바이두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 50위에서도 관련 해시태그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관영 매체도 리 전 총리와 관련해 자세히 다루지 않고 단신 뉴스만 내보여 뜨거운 추모 열기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당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리 총리를 애도하는 중국인민들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리커창이 유년 시절에 살던 안우이성 허페이의 주택 앞에는 추모 꽃다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이 리커창을 비난하고 견제해 온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왜 하필 지금 리 총리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것인가? 왜 하필 지금인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리커창의 죽음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지만 전문가들은 시진핑 3기 내각이 의외로 허약하다는 점을 이유로 꼽습니다. 신강 외교부장과 국방부장 등 신위 부대들이 부패 혐의로 추락하고 여기에 엄청난 청년 실업률과 헝다그룹의 파산설 등 중국 경제의 침체로 수세에 몰린 시진핑이 행여나 반시진핑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마지막 인물, 즉 능력과 자질 면에서도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리커창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중국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견합니다. 시진핑은 리커창 전 총리의 추모 열기를 어떻게든 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만일 리커창의 장례식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저항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장기 집권과 경제 침체로 시 주석에 대한 반발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리커창 전 총리의 사망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